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찾으시는 원인은 가장 큰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상급지에 들어오고 싶으신 이유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요즘 강남 부동산 시장, 특히나 빌딩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같지 않아요? 요새 매수 문의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강남에 대한 관심은 상담할 때마다 좀 많이 느끼고 문의를 주실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지역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거래되는 양상들을 보면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빌딩 거래들이 심심치 않게 꾸준하게 일어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강남 외 지역에서는 어떤 건물들이 거래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매각 매입이 일어나는지를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접 쓰기 위함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망원역 마포구 서교동에 거래를 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법인이 매입을 했고 그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층에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그 위층은 사무실과 연구실 겸 해서 사옥의 컨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신 사례예요. 제가 위치를 잠깐 보니까 네. 마포가 사실 네. 거래는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망원이라는 곳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막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심을 막 갖고 맞아요. 거기를 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평당 한 5천에 20억 초반대 대로변에 샀으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법인이 굳이 망원역 서교동 이 지역에 사옥을 매입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연남동에 식품 매장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임대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을 이제 더 이상 임대로 운영하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1층에 그 매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었었고 동시에 그 위에 이제 그런 식품에 관련된 연구와 사무실로 이제 쓰고자 하는 컨셉이 딱 되게 명확하게 있으셨어요. 딱 실수요자신 네. 거네요. 정말로 맞아요. 이 건물이 네. 필요해서 매입하신. 네, 맞아요. 그래서 위치를 아예 그냥 찍어서 나는 이 섹터 안에서 사옥을 마련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원했던 위치고 또 볼륨대도 20에서 30억 안에서 또 매입을 하고 싶었는데 또 규모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맞게끔 건물을 매입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평당 5천에 26억에 샀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오른 편이긴 하잖아요. 네. 금액 자체가. 하지만 또 이제 강남에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조금 지가 상승은 덜 할 수는 있으나 이분의 첫 번째적인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차익을 보신 거는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물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차익을 보시려고 리모델링 하시고 막 단기 투자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편안하게 나는 10년, 20년, 30년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네. 굉장히 뭐 개발 계획이 좀 향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지역을 찾으실 수도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면 좋기는 하지만 저는 서울 내권에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은 부동산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긴 네네.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우선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서빙고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때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개발이 뭐 한창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횡하고 맞아요. 교통도 좀 불편해 보이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렇게 용산같이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고 향후 좀 많은 발전 가능성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지금 현재 모습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다. 그럼 당연히 그만한 가치를 주고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저분도 20, 30년 후에 이제 그 미래 모습을 보고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정말 관점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건물주 분들은 콜렉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진짜 안 팔아야 되는 건물은 죽어도 안 파는 느낌. 크게 사고 팔고 막 수시로 막 해가지고 내가 막 부동산 업자가 되듯이 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좀 적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 차익 이렇게 만약에 보실 거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익률이 좀 월등해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익률을 아예 안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또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덜어지긴 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병헌 배우님의 건물입니다. 이분이 240억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통임차로 월 한 8,500 정도의 임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한 4.25% 정도 되는데 4.25%면은 상당히 높은 진짜 금액이거든요. 높은 서울에서.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실 때 주변 시세보다 조금 비교적으로 비싼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게 아마 또 신축이라서 또 평당가로 따지면 조금 건물이 저렴하진 않긴 합니다. 서울 시내에 사실 4% 이상 되는 건물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강남에서는 저런 수익률을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강남 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잘 포착하셔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는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받쳐준다든지 지금 뭔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만들기 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뭐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 이게 딱 맞춰지는 건물을 사실 강남 내에 매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찾으시는 원인은 가장 큰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상급지에 들어오고 싶으신 이유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큰 베이스는 본인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맞아요. 건물을 네.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저는 강남 건물에서 제가 맞추지 않은 통임대는 거의 믿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알맞는 임대료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일반적인 렌트프리를 줬는지 아니면 매년 렌트프리를 제공을 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특히나 통임대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서비스 차원으로 줬던 렌트프리 개념인지 아니면 매년 그런 렌트프리를 사실 임대료를 주는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에는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매년 렌트프리를 2개월씩 준다고 하면은 1년에 임대료가 1억 2천이 아니라 1억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 안 하시는 건물주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주가 변경이 되면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쟁이 될 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특히나 내 임대료 수준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좀 높다면 단지 건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월등하게 높다면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나가다 많이 봤잖아요. 네. 봤는데 뭐 학교 같은 건물이나 아니면 뭐 영어 유치원들은 우수 임차인이죠. 네, 진짜. 우수 임차인입니다. 오늘은 강남 지역이 아닌데도 건물을 매입한 사례들을 썰을 좀 풀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실 때 물론 강남 지역도 보시겠지만 그 외 지역도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건물 매입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